기념식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님이 내빈들과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기념식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사회를 맡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한 지 74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74년 동안 그 약속은 얼마나 실현되었을까요? 인간의 약속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선언이 탄생한 12월이 되면 전 세계가 그 약속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입니다. 지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인류의 아름다운 약속을 실천하고 계시는 각 분야의 인권 활동가들 그리고 인권 옹호자 여러분을 모시고 인권의 날을 기념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기념하는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서로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담아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죄송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의 낭독을 제가 놓쳤습니다. 네,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따라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인류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하신 전 세계 인권 활동가 분들, 그리고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인권단체 대표와 활동가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님, 바킷 기우센바예브 카자흐스탄 대사님, 다톡 림 주아이 진 말레이시아 대사님을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해주신 국회의원님들, 오늘 기념식에서 축사를 해주실 주철현 국회의원님, 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폴커 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님, 그리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님, 최재형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인권위원님들, 그리고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기념일이자 인권의 날입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목격한 후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탄생한 역사적 선언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서 지난 74년간 인권 향상의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이라는 탄탄한 초석 위에서 수많은 국제인권 규약을 만들어 왔습니다. 1966년 12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권 협약을 제정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규약들이 단지 문서로만 머물지 않고 직접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파리 원칙 등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그 파리 원칙 선언이 내년이면 꼭 30년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파리 원칙의 연장선에서 태어났습니다. 21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열던 날, 그날 새벽 가장 먼저 인권위원회로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양지훈 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비롯한 많은 인권 현안들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양지훈 선생님처럼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신 인권 옹호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을 마음껏 축하해야 마땅한 오늘, 우리 곁에는 쉽지 않은 인권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가깝게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부상자, 유족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희생자들이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이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린 이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권은 우리의 일상에서 떨어질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기후위기, 주거, 돌봄, 노동, 교육, 평화 등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빼놓고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명하복이 규율이었던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엔은 시혜적 목적의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만 감주되었던 노인의 인권, 그와 관련하여 노인 권리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새롭게 부상한 기업과 인권, 군대 내의 인권, 노인 인권의 문제 등을 향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의 첫 문구로 등장하는 모든 인류 구성원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우리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마다 열리는 각종 국제인권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러저러한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룩한 경제적 성과 등 국제적 위상에 비하여 인권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고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을 아직 제정하지 못하고 또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인권은 개별 국가의 특수성에 앞서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자 한다면 그 첫 번째 기준은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적 이행,
돼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평등법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비추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평등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선 법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평등법 제정을 응원하는 희망의 홀씨가 되어서 서로를 응원하고 또 격려하면서 큰 걸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인권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 침해 관행을 개선해 왔지만 그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인권 상황은 언제든 뒷걸음질 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 옹호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작은 문제도 민감하게 바라보며 너무 늦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한국 사회의 인권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 힘써오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각별한 축하의 말씀을 미리 전합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기념일이자 유엔이 정한 인권의 날입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우리 사회의 외진 곳에서 묵묵히 인권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들이 직접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하실 예정입니다. 인류의 존엄, 자유, 평등, 평화의 디딤돌이 되었던 세계인권선언이 참된 정신을 되새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을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님이 축하의 마음을 담아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축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보내주신 축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각종 인권 분야에서 상위 순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으로도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과 함께 인권 증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준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보내주신 축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이유로든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평등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번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께서 보내주신 축전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후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는 성숙해졌지만 최근 들어 심해지고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정서는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도 있지만 축하의 마음을 안고 직접 오신 분부터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무대로 나와주시고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 여러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에 대한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계 인권선언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상식을 권리로 쟁취하는 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충격과 고통의 집단 기억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런 비극이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세계인의 다짐이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 주요 고비마다 있었던 인권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선각자들의 투쟁의 산물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 중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권위 체계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실효적, 인권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정부적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의 시행, 심의, 조정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면서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 9월에 예수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한 바 있고, 금년 11월에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 범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염원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더욱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 정권 인사,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기획수사는 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이며 정치 탄압의 다름이 아닙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조직적 악의적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국가기관에는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정권, 어떤 시대에서도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가 지켜지고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아갈 것입니다. 보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인권의 가치에 반영이 되고 소수자나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인권의 과제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영상 축사를 듣겠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님, 최재형 국민의힘 인권위원장님, 그리고 폴커 튀르크 UN 인권 최고 대표님의 축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 74주년이 되는 오늘,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반성하고 평화와 인권 보장을 향한 열망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쟁을 통해 탄생한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각국이 참여하여 선포한 역사상 최초의 인권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수많은 국제인권 규범 탄생의 초석이 되었고 모든 국가에서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인정될 때 세계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우리 인류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948년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사회 양극화 및 기후변화 등을 통해 체감하고 있듯이 우리가 놓이는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이상 그 속에서 어떻게 인권을 실현할 것인지는 언제나 새로운 문제입니다. 정보통신 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끊임없이 대화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일련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짓고 있는 건축물과 같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세계인권선언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에서 재구성하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 질서 및 국제 질서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그것을 향유하지 못한다면 인권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존엄, 자유, 정의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지구촌 시대에 국제적 평화 없이는 개별 국가의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정상적인 헌법 국가의 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한편 인권 보장은 사회 평화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이를 구체화해온 국제인권 규범들이 보편적인 강행 규범으로 발전해 나아갈 길을 모든 인류가 함께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한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가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 정신과 역사의 흐름에 항상 귀 기울이고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새로운 조화와 통합의 시도로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입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임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인권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우리의 관심과 노력 없이 당연히 지켜지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은 당연한 인권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지켜지는 사회,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헌신해 오신 분들이십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힘써오신 국가인권위원회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으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동등하게 대우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한 입법에 힘쓰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구석구석을 살펴 세계인권선언에 담겨진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74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식과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실현을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a miraculous text. At a time when the world emerged from cataclysmic events, the Declaration sets out universal rights and recognized the equal worth of every person. The Declaration, which was drafted by representatives from all over the world, embodies a common language of our shared humanity, a unifying force at the heart of which lies human dignity and the duty of care we owe each other as human beings. In the past 74 years, the importance of universal, indivisible, and inalienable rights has only become clearer. Yet, there is a growing disconnect between the standards on the one hand and the realities on the ground on the other. Even as the 30 articles of the Declaration have sparked transformation in all areas of our lives, the embers of racism, misogyny, inequality, and hatred continue to threaten our world. We face a triple planetary crisis and skyrocketing inequalities exacerbated by the COVID pandemic. And we are grappling with a rise in populist politics and authoritarianism, a deluge of misinformation both online and offline, and an alarming spread of conflict and violence. All of these factors are impeding our progress towards a freer and more equal world. In 2023, we will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also the 30th anniversary of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which paved the way for the creation of my position,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my office. This coming anniversary year will be our opportunity to recall the consensus envisaged by the Declaration, to reset and to strengthen the remarkable human rights architecture that we have built over the years. With an eye to the past as well as to the future, I hope that the UDHR 75 initiative, which will be led by my office together with our partners, will allow us to rekindle the spirit, the impulse, the energy, and the vitality that led to the Declaration 75 years ago. The language and spirit of the Declaration have the potential to overcome division and polarization. It can make peace with nature, our planet, with each other, and point the way to sustainable development for future generations. The light of the Declaration can shine in the daily lives of individuals, in communities all over the world, in their neighborhoods, in schools, offices, and on the streets. But this requires our generation, including young people, to give the Declaration new life, to take ownership of it, and to repurpose it to meet the needs of our times and the challenges of our future. In 2023, I invite everyone all over the world to take up the torch for human rights and use these rights to forge a common future of dignity, freedom, and justice for all.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제 유엔이 임명한 특별보고관 42명이 발표한 성명서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특별보고관 42명은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유엔 인권 최고 대표부가 발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무 지침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께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담아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여 년간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온 성우 양지훈 선생님에게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우 양지훈입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기념일이자 휴먼 라이츠 데이 인권의 날입니다. 유엔이 만장일치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던 그해 저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하여 3년이 되던 그해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36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와 3년간의 전쟁을 겪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경제성장, 민주주의, 인권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48년 세상에 나온 인권선언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불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상을 목격한 전 세계 국가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결연한 의지로 뜻을 모았습니다. 단 한 개 국가도 반대하지 않은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구촌의 현실은 여전히 슬프고 아픈 일로 가득합니다. 올해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식량난 등으로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쓰러졌습니다. 여전히 세계인권선언의 초심을 되새겨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운동을 해왔습니다. 저의 두 아들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다 징역을 살았고 막내 아들도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세 아들이 모두 전과자가 되는 상황에서 제 아내는 이민을 가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의 많은 인권 옹호자들과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꾸준한 권고와 모니터링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마침내 대한민국에도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비록 복무기간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은 한국 사회의 인권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가인권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하던 첫날, 저는 새벽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던 서울 종로구 이마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진정을 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1호 진정을 장혜욱에게 양보했습니다. 저보다도 더 절실한 인권 문제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과 함께 한 발짝이라도 더 앞으로 내딛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든든한 벗으로 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호소합니다. 쇠약한 몸이지만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지훈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Dignity, Freedom and Justice for All, 모두를 위한 존엄, 자유, 정의. 세계 인권선언 74주년을 맞이하는 유엔의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의 핵심은 For All, 모두를 위한이라는 문구일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지역의 국가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모아낸 선언입니다. 즉 존엄과 자유, 정의,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서 만들어낸 인류의 합창인 것입니다. 꼭 안아주세요. 우리가 안아줄게요. 각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탄생한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전할 때,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듣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꼭 안아주세요. 우리가 안아줄게요 라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여러분이 온 마음을 열고 꼭 안아주셔야 할 세계인권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4주년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의 세계인권선언문 낭독은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 사목위원장이신 현대일 신부님, 이종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님, 도한나 제한몽골인 단체 연합회장님, 최순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 부서장님, 탄자니아 인도적 체류자 마다타 제클린 엘로이스님, 박록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님,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님, 장애인 지원주택 거주자 오유라님, 윤용주 서울 동자동 사랑방 대표님, 동아초등학교 학생인 정아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낭독자분들은 무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독이 준비되는 동안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독자들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낭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김희영 한국 여성민우회 사무처장님께서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일부를 낭독하시고 이어서 참가자분들이 주요 조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팜플렛을 보시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난민 관련 조항을 낭독하실 분이 개인 사정이 생겨 마다타, 제클린, 엘로이스님으로 변경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낭독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노동자 여성인권이 퇴행하는 시대의 인권선언문을 읽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구조적 성차별 없이 인권은 없고요. 인권은 지금 거리에서 곡기를 끊고 노동권을 외치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다.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식탁 통치 지역, 비자치 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Article 14.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의적,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 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다 함께 이 선언에 선언에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개인에게 이 선언에 선언에 정정된 정정된 어떠한 권리와 권리와 자유를 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네, 여러분 세계 인권 선언문을 낭독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는 마음을 담아 연대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이어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니 관계자분들께서는 시상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준 강허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현직 인권위원장님들이 굉장히 노래를 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대종상 시상식에서 또 강허달님님이 생방송으로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못 들은 앵콜은 대종상 시상식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행사 도중 이석하실 분들이 계셔서요. 그래서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념 촬영을 우선 가지려고 합니다. 주한 외교사절 전현직 국가인권위원, 여야 국회의원, 낭독자분들은 잠시 앞으로 나와서 촬영을 우선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호명하시는 분들 좀 앞으로 나오셔서요. 떠나시기 전에 촬영하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실 때 잠시 마스크를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즈를 좀 취해 볼까요?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잠깐 한 번만 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인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식입니다. 오늘 시상식은 대통령 표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개인 부문, 단체 부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님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를 준비했지만 상훈법상 심의 의결 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오늘 훈장을 수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오늘 훈장을 수여하지 못하게 된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무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수상자들을 발표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들은 무대 오른편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표창 안건수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개인 부문, 양혜림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정현수 전남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김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 박원식 서울광진경찰서 경정, 양승덕 서울구치소 보안과 교사,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 전문관. 단체 부문입니다.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국립공원공단입니다. 먼저 대통령 표창 전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안건수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수상자 위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소장 안건수. 귀하는 인권옹호 활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대통령 윤석열. 안건수 소장님은 이주민의 인권 향상과 이주민에 대한 위화감과 차별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인권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순서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표창은 개인 6명, 단체 4개입니다. 먼저 개인 부문입니다. 양혜림 교수님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양혜림 교수님께서는 수상자 위치로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양혜림. 귀하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킨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네,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표창장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정현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 김태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표창장 서울 광진경찰서 경정 박원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표창장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교사 양승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표창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 전명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촬영하시는 분이 많으시군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단체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귀 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킨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기가 많으십니다. 표창장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표창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표창장 국립공원공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수상자 전체가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위원장님 좌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안건수 소장님은 무대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의 소감을 듣는 순서입니다. 수상자 대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 안건수 소장님에게 수상 소감을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된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소장 안건수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주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아들, 그리고 지원과 격려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인연을 맺은 모든 이주민들도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와 함께하는 일자리를 찾아 또는 보금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이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외국 국적의 이주민 수가 200만이 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들과 그 자손들까지 하면 그 수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먼저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들이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교육법 대통령령에는 무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단 난민은 제외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동포들을 초청해 놓고 아이들을 유치원,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의 모든 권한을 다 주어 노예제라는 오명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자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차별을 겪어도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폭행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여도 본인이 직접 증명하지 않으면 직장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차별이 공공현안 일터에서 묶여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하는 네팔 노동자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허가제로 전환하여 사업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에게도 선주민과 동일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복지제도, 장애인 복지제도 등 어려움에 처한 이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사면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귀국하거나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단속과 추방으로 내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몇 달 전 조정훈 의원이 제안하였던 사면과 합법화를 통해 이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19일 안타까운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모든 선주민과 이주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건수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치열한 현장에서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신 수상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연대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